자, 오늘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제가 추천한 종목이죠. 언제 추천했는지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한 종목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밤에 추천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은 추천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추천을 했는데, 이게 제가 추천하고 나서 오늘 그러면 시가에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뭐 빠진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트 보이죠? 차트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부터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추천을 하고 여기부터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튕겨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추천한 다음에 빠졌잖아 라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제가 펄어비스를 추천을 한 이유가 뭐죠?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질 각이 안 보인다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상승분의 절반, 여기까지 들어오면 뭐예요?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심각한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절반의 밑으로 빠집니다. 여기부터는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절반에 또 절반, 요 밑으로 빠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매수 확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매수 확신 구간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개별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흐름이에요. 상승 조정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승분의 절반만큼 빠졌으면은 이 녀석은 뭐예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호재가 있어요, 없어요? 호재가 있죠. 호재가 만발이죠. 제가 이 녀석을 가장 큰 호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출시가 나왔잖아요. 요 며칠 안 되죠. 1분기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며칠 안 되는 구간, 여기 안에서 실적이 대거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요게 몰리면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추천을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밑으로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추천이 나가고 여기 밑으로 빠져서 여기 매수 확신 구간에 오면 여기서부터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 뭐라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이 녀석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되었던 그 이슈가 빠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붉은 사막.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어. 그리고 붉은 사막이 완전 빠그러졌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럼 이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사막이 재밌어. 잘 팔릴 것 같아.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가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녀석이 출시를 했어. 그리고 이란 전쟁 상황이 격화됐어. 그래서 시장 상황으로 인한 이벤트 종료와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어. 그래서 바닥을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왜? 여기부터는 매수 확신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0일 금요일 종가 수준에서 추천을 드렸죠. 3월 20일 금요일 종가 수준이 어디입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친구 올라가는 겁니다. 왜? 빠그러졌어? 안 빠그러졌어? 안 빠그러졌어. 그리고 펄어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평가가 변화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때 뭐예요? 사람들이 신작 게임을 많이 해. 주말 사이에. 그럼 주말 사이에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상승하지 못했어요.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 녀석이 빠지는 것도 멈췄죠. 과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과하게 빠졌잖아. 그래서 매도세는 당연히 떨어지죠. 미친듯이 올라가면 매도 압력이 커지는 거고, 미친듯이 떨어지면 매도 압력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매도 압력이 작아지는 상황이고 300만 부 팔렸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400만 부 팔렸어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900만 부 팔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여기가 바닥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매수 확신 구간이 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매수가 일찍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튕겨 올라갈 수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면 다른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차트가 어쨌고 저쨌고 월봉이 어쨌고 저쨌고. 저는 월봉 안 봅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 주가 수준을 책임지는 건 뭐예요?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이 주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데, 과거에 뭐 주가 수준 흐름,
그거는 제3의 변수지.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변수지. 지금 중요도 1순위 뭡니까? 펄어비스 중요도 1순위. 내부 상황 개별 이슈. 500만 부가 팔렸는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내부 이슈. 이 상황 뭡니까? 외부 변수. 외부 변수 뭡니까? 이란 전쟁. 이란 전쟁으로 인한 시장 상황. 이게 1순위, 2순위 변수예요.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차트를 보고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에 이 주식에 영향을 줬던 주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속성은 무엇인가? 그걸로 인한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1순위 변수와 2순위 변수를 나눠서 그 변수들을 추정하면서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각을 잡는 거고, 그 각을 잡은 상태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펄어비스는 향후 500만 장 팔렸다는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재성 재료들이잖아. 그러면 악재성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성 재료 뭐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악재성 재료 있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호재성 재료가 만발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뭐야? 저까지. 그래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뭐예요? 비쌀 때 산단 말이야. 남들이 다 이제 좋다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여러분께 공개 추천주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 바닥에서 사세요를 그렇게 외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 가장 확신이 드는 구간이 어디예요? 가장 확신이 드는 구간. 쌀 때예요, 쌀 때.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올랐어. 빵 올랐어. 여기에서는 확신이 떨어져. 얘가 나와서 박살이 난 다음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로 이게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이거는 그러면 호재성 재료다. 판매 첫날에 200만 장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 유튜버들을 살펴본 결과 게임 조작감이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확신을.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0만 장 찍고 빠졌단 말이야. 그럼 500만 장 실적 이런 호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어. 여기가 어떤 구간이야? 가장 확신이 높은 구간이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야? 추가적인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 근데 펄어비스가 추가적인 악재가 있어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여기고, 그리고 항상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대비를 해서 2차 매수 구간을 잡아놓는 겁니다. 이게 보험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같은 거라고. 근데 잘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저번에 에코프로 영상 찍어드릴 때도 그랬는데,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이게 여기서 빠지니까 요만큼 빠졌다가 여기서 춤에 들어간다는 거야. 추가 매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이 온 다음에 추매를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지, 대충. 그리고 여기가 이거 어때? 여기가 절반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절반 잡으면 어때?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 구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때? 여기 저항 라인. 그럼 여기가 뭐가 됐어? 지지 라인이겠지. 그럼 여기서 2차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좀 떨어졌으니까 불안하니까 추가 매수, 좀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무한정 많으면 상관없어. 돈이 무한정 많으면 추가 매수 올라가네? 감사. 여기서 먹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돈이 많아도 이렇게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쳐봐. 이거 1억씩 100번 나눠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여러분들은 뭐해? 여기에서 그냥 한 50억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머지 50억 들어가고,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땡겨와야 되나요?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임하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샜네. 아무튼 저는 펄어비스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저의 예상은 분석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적인 무언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리를 항상 봐주고 한 방에 몰빵 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의 분석으로는 이 녀석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고점 라인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그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공개 추천주에 대한 마감은 수익을 좀 작게 갖고 갈 겁니다. 저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무언가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 유가, 곧버스 잘 먹었죠. 한 번에 50% 이상씩 두 번 먹었습니다. 펄어비스 또 잘 먹었죠. 25%. 그리고 또 추천 들어간 겁니다. 화성밸브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죠. 화성밸브 봐봐. 화성밸브 내가 어디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쫙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이제 수익 그만 내시고 이제 나오세요라고밖에 얘기를 못 해요. 왜? 내 승률에 깨지면 안 되거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승률이 깨지면 안 되거든. 하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공개적인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인 승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익 최적화로 갑니다. 수익 최적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수익 최적화로 가서 최대한 발라먹는 겁니다. 뭐 좀 틀릴 수도 있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리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한 종목들 뭐 있습니까? 이거 SY 스틸텍인데 자꾸 안 바꿔놨네. SY 스틸텍입니다. 지금 이것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나요.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끝나는 상황으로 반드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란 전쟁 뭐예요? 중동 재건 엮여 있잖아요. 중동 재건 당연히 SY 스틸텍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차트를 보면 며칠 전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SY 스틸텍 보고 있고요. 테크윙 추천을 했을 때 테크윙 도대체 이딴 종목을 왜 추천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서 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테크윙은 1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돼요. 2분기 실적부터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가 가장 쌀 때다. 확신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밀리더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녀석이다. 안전하다. 왜? 실적으로 간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상승세에 나와 줄 수 있다.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 당연히 수익군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 녀석은 좀 중기로 봐야 되는 녀석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이 붙어서 날아갈 만한 녀석이고 강력하게 날아갈 녀석입니다. 아직까지 트리거가 안 생겨서 못 날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동진 세미캠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 공략줄 아예 못을 박지 않았나 영상에서? 여기 월요일 매수 추천주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죠. 그리고 뭐 오늘 약 한 8%까지 뛰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 녀석을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23일에 하죠. 맞죠? 23일에 하는 거. 잠정 실적 발표를 23일에 하고 삼성이 처음에는 8조 이야기 나왔다가 그다음에 40조 이야기 나왔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럴 때 57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프라이즈가 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TSMC 실적 발표가 16일입니다. TSMC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모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뛰어줬던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뭐예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죠? 전고점은 뭐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한 건 외부 변수겠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외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나요? 제가 지금 준비한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 빠르게만 딱 브리핑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빠그러졌어요. 미국 전쟁 상황 빠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정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일 내로 다시 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빠지느냐, 이번 충격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유가 흐름을 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가 막고 앉았고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우리 좀 합의 좀 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살짝 패스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인자가 아들 하메네이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지금 죽었다는 가능성이 70%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2인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예전부터 유화적인 이야기 나왔는데 전혀 정세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압박을 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이 협상을 하던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는 계속해서 압박을 넣겠다. 근데 트럼프 얘기도 워낙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라 믿긴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AMD의 리사수가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향후에 컴퓨팅 성능을 100배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미친 듯이 계속해서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외부 변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헤지펀드 매도 포지션이 3년 내 최고다라고 3월 12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역시 매도 포지션이 최대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끝나면 쇼커버링 포지션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미친듯이 빠바방 하고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외부 변수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야죠. 어쨌거나 지금 펄어비스는 저는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펄어비스 내용 들어가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